아, 그리고 어떤 분이 되게 댓글 되게 자주 다시는 분이 내가 요 형광색 티만 입고 찍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댓글을 다루셨더라고. 뭐라고? 또 뭐라고 하셨지? 오줌 사래? 아니야. 아니야. 심지어 저 티셔츠 내 거잖아. 한날에 몰아치냐고? 한날에 다 찍으신 거예요. 아. 뭐 티가 같아서요. 이렇게 아. 적으셨다가 지우셨어? 지웠어. 미안하셨네. 미안하잖아. 아니 그런 거 안 미안하셔도 돼요. 나 그렇게. 참고로 저희 신랑은 이 뒷 주변을 보셔도 알겠지만은 엉망진창이어도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메리아스가 튀어나와도 신경 안 쓰고 옷을 똑같은 걸 입어도 신경 안 쓰고 머리가 이상하건 안 이상하건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되게 좀 잔잔한 사람이야. 아니 대인배예요. 대인배라서. 그게 뭐가 대인배라고 아 대인배라서 생각해요. 그런 말씀 해도 그렇게 상처 안 받고. 아, 그치. 뭐 근데 그런 걸로. 워낙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무디지. 아 대인배지 대인배. 신경 안 쓰는 사람. 괜찮아요. 안 지우셔도 되는데 그걸 지우셨더라고요. 뭐지 댓글 하면 여기 알람 뜨잖아. 그래서 창에 떴는데 들어갔는데 안 없지. 보이더라고. 그래서 지우셨구나.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옷 좀 갈아입어. 그래서 갈아입었어요. 이거 경쾌한 옷으로. 뭐래. 이것만 입고 주구장창 몰아치울 거잖아. 요 옷을 입고 한 한 3개 찍을 3개 정도 찍을 거라서. 아, 지루해. 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해봐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오를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가 없어. 오를 수밖에 없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첫 번째는 물가 상승 대비 오를 수밖에 없지. 물가 상승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값이 오르잖아. 그 안에 들어가는 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멘트 이런 것들이 다 오르고 그리고 그걸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하잖아.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인건비도 오르게 되고 그리고 땅값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될 거고 그러면 아파트 값이 지을 때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아파트의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정보의 투명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 정보의 투명성이 지금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만 뒤지면 정보가 너무 투명하게 공개가 돼. 일례로 만약에 내가 어느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 근데 그 주변에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좀만 찾아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 지하철이 들어온다. 이런 거. 정말 옛날에는 그런 고급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공직자들만 알 수 있는 경우가 허다했잖아. 근데 지금은 조금만 찾아보면 여기 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르겠네?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여기 지하철 들어온대. 그러면 아파트값 싸게 팔고 싶지가 않을 것 같은데. 개통이 됐대. 그러면 싸게 팔고 싶지가 않지. 그리고 또 하나 정보의 투명성 중에 또 하나는 실거래가가 너무 쉽게 공개가 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동 1002호에 살고 있어. 근데 일동 1002호가 5억에 팔렸대. 바로 실거래가에 떠. 그럼 우리는 5억 1000이나 2천에 내놓고. 그치. 그 가격에 내놓는 거야. 그 가격에 안 팔리면 그냥 갖고 있는 거고. 돈이 정말 급하지 않은 한 팔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어디 몇 동 몇 호가 얼마에 팔렸대라는 걸 실제로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파트 사고 난 다음에 실거래가 올라오는 거를 막 다 지켜봤잖아. 그래서 얼마에 찍혔어, 얼마 올랐어 하면서 내가 자기한테 막 보내줬고. 그리고 옆 아파트는 얼마에 팔렸네? 그런 거를 그냥 다 보내주다 보니까 너무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그 가격 밑으로는 안 내놓게 되고. 줄다리기 싸움 하는 거지, 수요자들하고. 수요자가 그 가격이 비싸면 안 사겠지만 결국엔 물가 상승 대비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냥 그래도 싸네 하면서 사가는 거. 그러면 또 옆 호수는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 거고.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또 하나는 인간의 욕구.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데 인간은 의식주.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데서 살고 싶잖아. 자기도 엄정화 집 되게 좋잖아. 그런데 살고 싶잖아. 살고 싶어. 그치. 그리고 새 아파트 보면 커뮤니티 잘 돼 있고 안에 막 조경해놓고 그러면 거기서 산책하고 싶고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잖아.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의식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비용이 집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부자가 된다면 돈이 많아진다면 그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어.
자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어느 집 산다. 이런 게 인간의 욕구가 막 과시욕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 다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과시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차 타는 이유도 그런 거고, 좋은 집 사는 이유도 그런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하락을 하면서 버는 돈은 점점점 늘어나고 시장에 돈은 많이 풀리고, 그러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은근히 아파트 값을 견인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전세자금 대출. 이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아파트 값을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집을 살 때 집담보대출을 받아서 사기도 하지만 전세를 낀 물건을 사기도 해. 그치? 우리도 그랬고.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야? 전세자금 대출이거든. 전세를 들어갈 때 순전히 자기 돈 100%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세를 살 때 있어서, 전세에 들어갈 때 있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해주고 있잖아. 저리해주고 그 전세자금 대출 80%까지 받아가지고 4억짜리 전세를 들어가. 그러면 전세가가 4억인데 매매가가 4억일 수는 없잖아. 거의 매매가도 전세가와 비례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로 전세를 들어가면 집을 사는 사람도 이거를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집을 산단 말이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세가는 올라가게 돼 있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은근히 집값을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기도 해. 근데 정부도 그걸 알 거야. 정부도 그걸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세자금 대출을 없앨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고유의 특유의 그 문화잖아. 전세자금 외국은 전세 없잖아. 근데 정부도 그걸 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서민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서민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서민을 죽이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서민들은 좋아하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없으면은 집 구할 수 없을 없잖아. 것 같은데? 근데 와, 내 전세자금 대출 덕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이면적으로 이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만 정작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건데 사람들은 그 앞단만 보게 되고, 와, 이거 우리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그거 알아? 발표했던 거? 제3금융권 금리를 낮추자고. 10%대로 낮추자고 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환영하지. 근데 이거 진짜 큰 오산이야. 왜냐면 3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 신용대출이잖아. 신용대출은 뭐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 그 사람한테 20% 이자를 책정을 한 거는 그 사람이 신용도가 20%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그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겠지. 근데 이 사람들의 신용이 20%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신용대출 이자를 10%대를 줄이자고 하면은 이 회사는 바보가 아니잖아. 당연히 10%대의 금리, 신용이 되는 사람한테만 돈을 주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전에는 20%의 신용일 때는 신용대출을 받았었어. 3금융권에서. 근데 10%를 줄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못 받아.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 사채 써야 돼. 맞아. 그렇게 사채써.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고는 하는데 정작 서민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 근데 정말 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 정몽준 아들 정몽준이어가 국민들 미개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욕 돼지게 먹었잖아. 그게 정말 맞는 게 신용대출 제3금융권 이자를 10%대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민들 좋아하잖아. 와, 나 이제 10% 받겠다. 근데 회사는 사기업이 그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거 아니야. 바보같이 걔네한테 돈을 빌려주겠어? 안 빌려준다고. 그럼 얘는 당연히 사채 쓰고 그 장기 담보로 대출 받고 아니면 막 더 위험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좋아해. 이런 일이 진짜 비일비재해. 깨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정보의 투명성하고도 좀 직결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분양이 되잖아. 그러면 그 아파트로 인해서 옆에 아파트 값도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0평대 아파트를 6억에 분양을 했어. 6억에 분양을 하면 그 아파트가 있기 전에 뭐 예를 들면 뭐야 저거 빌라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자. 그럼 빌라 같은 경우엔 입주권을 갖고 있잖아. 입주권은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어. 분양권은 전매 제한 때문에 장기간 못 팔지만 10년, 8년 이렇게 못 팔지만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건만 충족하면은 팔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입주권을 얘네가 팔 때 조합원 분양가라고 해가지고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더 싸. 뭐 6억짜리면 한 5억짜리 분양을 받았다고 쳐. 근데 새 아파트가 막 들어서려고 그래. 근데 그 일대 아파트가 한 15억 된단 말이야. 딱 그 시세가 이렇게 아파트가 짓는 과정에도 형성이 돼.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피 10억 붙여가지고 판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파트 값 15억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옆에 사는 나름 신축 아파트는 만약에 시세가 13억이었어. 와, 근데 저거 15억이네? 그러면 우리 14억 정도는 받아야겠다면서 1억으로 올려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 아파트가 분양이 완판이 됐는지 미분양이 났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어디 지역에 아파트가 분양이 됐다. 근데 막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집중이 됐다는 거 알고 있지. 사람들이 이슈가 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준신축이나 신축 아파트는 그 가격에 비슷하게 키 맞추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완판됐네? 시세가 얼마큼 형성이 됐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겠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 다 완판돼. 막 100대 1, 저기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스워. 100대 1 이렇게 분양이 돼버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키 맞추기가 되는 거야. 정보의 투명성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시장에 참여한 그 소비자들하고 공급자들,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멍청하지가 않아. 되게 은근 똑똑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빨라. 자기가 찾고 싶은 정보는 막 찾아대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찾아가지고 저기 아파트 얼마래.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받아야 돼. 그래서 얼마에 올려. 마음 안 급한 사람은 일단 올려놓고 봐, 호가를. 막 주변이 8억이다. 그럼 9억 올려놔. 팔리면 좋은. 팔리면 좋은 거고. 근데 밑에 매물부터 소진이 되다가 결국엔 9억에 팔려버려. 그러면 그게 또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고. 옆집에서 9억에 팔았네? 그러면 9억 2천.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지. 엉망진창이네. 어.